인공지능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 보통 사람이 천재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방법. 우리 보통 사람이 천재와 싸워 이기고 인공지능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을 읽고 싶은 세상의 모든 책입니다. 한계를 거부하는 새로운 인종 폴리메스의 시대가 온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폴리메스입니다. 부제는 한계를 거부하는 다재다능함의 힘. 저자는 와카스 아메드, 이주만역, 안드로메디안 출판사, 2020년 9월 30일 발행되었습니다. 저자에 대한 소개입니다. 와카스 아메드는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사람들에게 떠오르는 청년 다빈치라고 불리고 있다. 영국에서 경제학 학위와 국제관계학 학위를 취득했으며 지금은 신경과학 대학원 과정을 밟고 있다. 또한 전 세계 사람이 다방면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글로벌 운동 다빈치 네트워크의 창립자이며 매년 폴리메스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있다. 책 제목인 폴리메스란 말이 우리에게 생소하죠. 폴리메스란 서로 연관이 없어 보이는 다양한 분야에서 출중한 재능을 발휘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널리 알려져 있는 대표적 폴리메스입니다. 모나리자 최후의 만찬을 그린 화가이자 조각가이며 건축가입니다. 또한 철학, 광학, 해부학, 비행원리까지 터득한 발명가, 엔지니어, 비행사, 군사 전략가이기도 하였습니다. 이 책에서는 역사상 폴리메스라고 불릴 만한 많은 분들이 소개되어 있는데요. 그 면면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현대의 폴리메스로는 제가 좋아하는 스티브 잡스는 물론 반지의 제왕, 왕의 귀환의 아라곤으로 나오는 할리우드 배우 비고 모텐슨이 이 영화에 나오는 영화 음악을 작곡했으며 화가이며 다중언어자로서 여러 언어로 작품을 출판한 시인이기도 한 폴리메스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타이탄의 두부들의 저자 팀 페리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의 천재와 싸워 이기는 법에 대한 해법도 폴리메스였죠. 앞으로 인공지능의 시대가 도래한다고 합니다. 단순한 분야에서 인간들보다 잘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장착한 로봇들이 대거 등장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능력을 키워야 인공지능 시대에도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저자는 융합형 폴리메스를 키워가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고 주장합니다. 우리 안에 잠든 통합하는 감각, 다재다능한 기술, 연결하는 능력, 일정 수준의 지능, 순간순간의 창의성, 호기심, 남과 구별되는 자신의 개성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결국 인간은 여러 지식을 통합하고 정리하고 융합하고 연결하여 인간의 고유한 지혜와 이해를 수립하는 일을 해야 한다고 조언하며 이렇게 하기 위해 전문화 시스템이 밀어붙이는 비인간적 정책으로부터 자아를 해방시켜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개성, 호기심, 지능, 다재다능함, 창의성, 통합의 6가지를 폴리메스를 찾아가는 핵심 요소로 규정합니다. 이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양한 잠재력을 타고난다. 역사상 가장 뛰어난 성과를 올리며 세상에 영향력을 미친 이들은 모두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면 어째서 부모나 학교, 고용주들은 우리가 지닌 다양한 재능과 관심을 제한하고 한 우물만 파는 전문가가 되기를 바라는가?
오랜 세월 한 우물을 파는 전문가가 되어야 진리를 발견하고 자아를 찾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어서다. 시대는 변했다. 새로운 지식이 샘솟듯이 넘치고 있다. 지식의 반감기는 점점 더 짧아지고 있다. AI, 로봇 등 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현 시대는 한 가지 우물만 파면 생존도 어려워질 것이다. 그래서 저자 와카사미드는 폴리메스라는 새로운 시대에 적합한 인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새로운 시대에 맞추어 변화할 것인가, 아니면 구시대의 유물을 붙잡다가 함께 무너질 것인가. 전문화 시스템에 맞서 싸우고 사고의 전환을 시작할 때는 바로 지금이다. 21세기에도 원하는 인생을 살면서 시대를 이끄는 선봉장이 되기 위한 방법이 담긴 이 책은 데니얼 레비틴의 말처럼 다가올 세기에 꼭 필요한 필독서가 되어줄 것이다. 내 관심사는 내게 맞는 최적의 인생을 사는 데 있다. 다시 말해 정신을 개발하고 가능한 한 풍요로운 인생을 경험하는 것이다. 그로 이 책에서 나는 새로운 사고방식을 제안한다. 당연히 이는 새로운 존재 방식과 생활 방식으로 이어진다. 내가 제안하는 방식은 우리보다 인생을 더 잘 안다고 주장하는 세력들이 정상으로 규정한 방식과는 다르다. 나와 함께 이 책의 여정을 무사히 마무리하려면 마치 유체 이탈을 하듯 현재의 패러다임에서 빠져나와 과거의 역사와 새로운 가능성의 영역을 두루 살피는 노력이 필요하다. 폴리메스는 타고난 인종이나 집단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다. 모든 인간은 폴리메스가 될 가능성을 타고난다. 사실은 폴리메스가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폴리메스로 되돌아가는 것이라고 해야 옳다. 우리는 모두 다양한 면을 지닌 존재로 태어나고 이 같은 기질은 특히 유년기에 두드러진다. 성인이 되어서도 이 다양함을 유지하는 일은 기본적으로 사회의 교육, 문화, 정치, 철학, 경제가 미치는 영향에 따라 결정된다. 각 개인의 입장에서 폴리메스가 되는 일은 타고난 자신의 본질에 솔직해지는 일이며 의식 속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잠재성을 해방하는 일이다. 세계적으로 저명한 미래학자 레이 커즈와일 역시 어떤 프로젝트든 그 리더는 폴리메스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 가지 분야에 고도로 전문화된 전문가는 팀원으로 일하면 되고 팀 리더는 여러 분야 사이에 교량 역할을 할 줄 알아야 한다. 20세기 뛰어난 정치인으로 평가받는 윈스턴 처칠이 지도자로서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도 이와 연관이 있다. 처칠은 다양한 분야의 고위 관료를 두루 역임했다. 그는 해군성 장관, 재무부 장관, 상무부, 내무부 장관을 거쳐 영국 역사상 손꼽히는 총리가 되었다. 처칠이 지도자로서 이룬 업적은 널리 칭송되는 데 비해 그가 유능한 군인이자 예술가이고 학자였다는 사실은 그리 알려지지 않았다. 엘리자베스 여왕에 따르면 처칠은 다방면의 천재였다. 처칠은 작가로서도 왕성하게 활동했고 1953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 종군 기자로 활동할 때 신문에 기고한 수많은 기사를 비롯해 소설 한 편과 전기 2편, 3권으로 구성된 회고록 외에도 여러 편의 역사서를 저술했다. 처칠은 또한 화가로서 100여 점의 유화를 남겼다. 대부분 인상주의 화풍의 풍경화로 세계 각지에서 전시되었다. 처칠은 그림에 대한 논문을 쓰기도 했다. 본인 역시 폴리메스 지식인이었던 철학자 로저 스크러턴은 처칠이 지도자로서 훌륭한 이유를 한마디로
그가 폴리미스라는 사실에서 찾았다. 나는 여기서 역사와 문학, 미술, 사회지도와 법률에 관해 박식했던 처칠이 떠오른다. 이 모두의 능통한 박식함 때문에 처칠은 나머지 정치인들이 어둠 속에서 갈팡질팡할 때 1930년대의 상황을 꿰뚫어보고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 세상에 심오한 영향을 미친 위대한 아이디어는 그 속성상 여러 가지 개념을 통합한 잡종이다. 세계를 바꾼 아이디어의 저자 아르페스토는 다양한 영역의 다양한 관념을 끊임없이 통합함으로써 중요한 아이디어가 태어난다고 결론지었다. 아이디어는 번식한다. 서로 접촉하며 종식한다. 고 그는 말했다. 다양한 사상이나 생각이 혼합되는 일은 공동체 안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개인의 사고 과정에서도 일어난다. 각 분야의 지식이나 학문을 이종 교배하는 것을 가리켜 오늘날에는 학제적 연구라고 한다. 새로운 문제가 닥쳤을 때 특정 분야의 지식이나 사고방식이 낡아서 진부하고 연관성이 부족하거나 배타적으로 보이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것과 새로운 요소를 교배한 학문이 새로 부상하기 마련이다. 연결점을 찾는다. 하나를 알면 그 알미 다른 곳에 빛을 비춘다. 성공이란 한 분야의 아이디어를 빌려와 다른 분야에 적용하고 발전시킬 때 그 결과로 흔히 나타난다. 이는 예술이나 과학에도 해당하지만 기초학문이나 실용학문에도 해당한다. 아인슈타인과 찰스 다윈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천재들이지만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과 달리 물리학이나 생물학에만 몰두한 전문가는 아니었다. 다양한 취미와 경험, 자기 일과 동떨어진 학문을 탐구하면서 쌓은 지식이 연결되는 지점에서 획기적인 돌파구를 찾아낼 수 있었다. 루이 파스테르가 세균을 발견해 새로운 과학의 신기원을 이룩한 데에는 결정학에 대한 배경 지식이 있었다. 그 덕분에 미생물을 관찰하는데 현미경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떠올렸다. 폴리미스는 여러 취미와 활동을 상당한 수준까지 습득하고 그 사이에서 중요한 유사성을 찾아내 연결할 줄 안다.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통합하는 과정이 무의식 속에서 진행되다가 어느 순간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 관해서는 혁신적인 광고의 대가 제임스 영이 이미 50년 전에 그의 유명한 책 아이디어 생산법에서 지적한 바 있다. 아이디어란 기존 재료들을 새로 조합한 것에 불과하다고 영은 말한다. 통찰이란 서로 멀리 떨어진 시간에 뇌에서 일어난 모든 과정과 의식이 축적되어 정점에 이른 순간에 빛난다. 어떤 이들에게는 각각의 사실이 동떨어진 단편적 지식에 불과하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그 지식이 각기 다른 지식을 연결하는 고리가 된다. 직업 정체성이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숨어서 언젠가 발견되기만을 기다리는 보물 한 개가 아니다. 그보다는 수많은 가능성들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 안에는 수많은 나가 있다. 허미니아 아이바라. 직업 세계에서 자신의 다양한 재능을 발휘하는 길에는 두 가지가 있다. 차례로 직종을 옮기는 방법이 있고 다수의 직종을 동시에 추구하는 방법이 있다. 후자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포트폴리오 노동자로 불리기도 한다. 어느 한 시점에 다수의 프로젝트 혹은 여러 직무를 맡는 방식이다. 경영학자 찰스 앤디는 경제가 어려울 때는 포트폴리오 노동자가 되면 실업 위험이 줄므로 현명한 생존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또 베리 홉스는 여러 일자리를 유지하는 생활 방식이
재정적으로나 직업적으로 안전망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그는 연구를 통해 실험에 참여한 이들의 대부분이 한 직장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할 때보다 2년 동안 포트폴리오 노동자로 일할 때 소득이 더 많았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표본 집단인 포트폴리오 노동자 46명 가운데 2년 후 종전으로 돌아가 직업을 한 개만 유지한 사람은 1명뿐이라고 밝혔다.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실험에 참여한 사람이 모두 포트폴리오 노동자로 살아가는 방식이 일과 생활 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더 만족을 주었다고 말했다는 점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개인이 느끼는 만족감은 재정적 소득 못지않게 중요한 요소다. 이 결과는 놀라운 일이 아니다. 우리에게는 잠재된 다양한 재능을 발현하고 싶은 욕구가 있다. 로만 크르시나리는 그의 책 일에서 충만함을 찾는 법에서 여러 경력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은 잘 사는 길일 뿐더러 우리 안에 있는 다수의 자아에 솔직해지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한 영역에만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경우에는 수학 체감의 법칙에 따라 만족감이 줄어든다. 엘 보호에 따르면 다중 경력 추구는 다수의 소득원을 개발하며 다양한 인생을 살고 싶은 내면의 욕구를 충족하는 길이다. 덧붙여 그는 오로지 하나의 소득원에 의지하며 일하는 사람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탈진 현상을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